생각을 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배우 일을 하기 전까지도, 지금도 제가 교육 컨설턴트 사업을 병행해 가고 있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저는 병행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전 전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 일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궁금해요. 이거 질문하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군인 일은 잘 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카투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카투사를 지원하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한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카투사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제가 카투사를 지원한 거예요. 근데 카투사를 지원한 게 막 많은 혜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마음의 양심을 맹세코, 저는 카투사의 혜택을 보고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카투사 내용을 그 홈페이지에서 읽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사외교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나한테 꽂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사외교관? 그러면 내가 군대에 황금기인 내 청년의 이 황금기인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야, 군대 2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내가 잘하는 영어와 나의 이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카투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외교관이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 샥 여기 꽂힌 거야. 그런데 카투사의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경쟁률이 다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대할 수 있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막 얘네들은 막 이런 경쟁률을 보고 막 입대 날짜를 바꾼대요. 저는 그냥 1월에 딱 지원을 했거든요. 1월이 가장 경쟁률이 세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물론 운이 필요하지만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면 제가 현실이 아닌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아직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볼 수 있는, 주의해서 볼 수 있는 나의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무직 커피숍 창업이 괜찮을까요? 프랜차이즈 포차할까요? 아니면 제 꿈이었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어떤 일이라도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꿈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해볼까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리고 커피숍 창업,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포차, 저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이미 과포화 상태죠.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커피숍과 뭔가를 차별화할 수 있거나 다른 포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숍 창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차를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대신에 창업을 내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가. 다른 많은 커피숍들이 있는데 그 커피숍과는 차별화돼서 나만의 커피숍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11시 18분이네요. 우리 뽀뽀 별풍선 18개 고맙습니다. 자, 오빠 성적이 영어랑 수학이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적성으로 반반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문이과를 결정하죠?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되게 비슷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뭐냐면 결국에는 되게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성적으로 문 이과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적으로 문 이과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문과, 이과에서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지 요거를 사실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회계 재무가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전에 MBTI라는 적성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었는데, 한쪽은 이런 비즈니스, CEO, 뭐 이런 마케팅 쪽, 요런 뭐 일들. 그래서 업무하는 그 리더십이 99%가 나오고, 또 한 곳은 뭐냐면, 예술 분야. 요런 거가 99%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나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 쪽 일을 제가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회계재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정적인 직업, 성공적인 직업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막 돌진을 했는데, 근데 지금 봐봐요. 그렇게 회계재무 전공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송 일 하잖아. 결국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고 관심이 가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계속 그 미련이 남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거든. 그래서 성적으로 문이과를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문이과를 결정하고 결정을 했으면 잘 해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경찰이 꿈인데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학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마다 컨설팅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얘기해 봅시다.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공을 배우는 거, 더 배우고 싶으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배우고 싶어서 사회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 취업학원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자, 굉장히 여러분들 솔직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 대학이 정말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의 더 심층적인 것을 배워서 나의 전문성을 전문화시키는 작업이 전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대학은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냥 취업 공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꿈인데,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지원 조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경찰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경찰을 하기에 수월하다 라고 하면은 저는 대학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경찰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충족을 해줘야죠. 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일단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스템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완전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충족시키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내가 아무리 해도 사회가 얘기하는 기준과 수준으로는
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난 이건 진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세상이 얘기를 하는 조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자, 이미 닦여진 도로를 걸어가는 건 쉬워요. 잘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도로가 맞지 않고 그 도로로 가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의 각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 사회가 얘기하는 그 길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찰이 되는 데 있어서 대학을 가는 게 정말로 수월하다, 경찰이 되는데, 그럼 가셔야죠.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28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학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원은 가는 게 제일 좋은지 알고 싶어요. 이랬는데, 저는 첫 유학할 때는 유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유학을 알아보고 제가 학교를 지원하고 했는데, 유학 준비 기간은,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을 quantity, 자, 여러분들 이 영어 방송이니까 제가 깨알 영어 하나 배우고 갈게요. quantity가 뭐예요? 양이에요. 우리는 quality를 생각하기보다, 질을 생각하기보다 양을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quantity, 내가 얼마 정도의 시간을 준비해야 영어도 조금 잘 되고, 얼마 정도 시간을 준비해야 내가 기도 조금 늘리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 내가 유학 가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요런 양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퀀티티보다는 내가 유학을 정말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유학을 갈 만한 준비,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내가 유학을 가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계획들, 요런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확신이 들어야 돼요. 가도 되겠구나. 저는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확신이 들면은 굉장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북이 같은데 나중에는 토끼 같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기 전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내가 확신이 드는지 계속 점검하고, 내가 확신이 들고 있는지 점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확신이 들었어요. 나 이거 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만의 1%의 방송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유학원을, 저는 첫 번째는 어떻게 수속하고 준비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학 준비 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유학의 프로그램과 내가 가려고 하는 유학의 그런 방향이 세팅이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딱 들어질 때, 그때 유학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영어 회화 능력을 한국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한국에서도 잘 공부할 수 있겠냐, 요 말이죠. 아니면 유학생활 하면서 현지에서 공부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자, 요것도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유학원에서 컨설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요,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유학 가지 마.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정말로 아주 단호박처럼 얘기합니다. 어머니, 유학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 그 유학 갈 돈을 한국에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한국에서 그만큼 돈을 투자하면 영어 잘하실 수 있어요.
꼭 미국에 가야만 회화가 느는 건 아니에요. 이 회화라는 건 결국엔 내가 시간 투자 대비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얼마만큼 영어에 나의 삶을 노출시키냐가 이 스피킹의 관건인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유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유학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습득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나의 견문을 넓히고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게 유학이지, 영어를 위해서 가는 게 유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요. 유학 갈 만한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다른 나라 유학 갈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의 준비를 딱 한 사람이라면 한국에서도 그 마음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활 하면서 현지에서 공부를 하면은 영어 회화 능력에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회화만 배우고 그 회화를 위해서 목적을 영어로 둔다라는 거는 전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1차 적성이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꼰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적성이 중요할 거라고 할 거야. 더 중요시하는 걸 선택하라고 하겠죠. 머니? 적성?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돈이 벌어야 내 적성에도 맞아요. 돈이 벌려야 재밌어요. 돈이 벌려야 지속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배우 지망생, 저도 아직 무명 배우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왜 배우들이 중간에 꿈을 포기하는데요? 그만큼 열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현실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자꾸 현실에 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나의 차별성, 그 다음에 나의 전문성을 찾아서 그걸로 10%, 1%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팬들은 알 거예요. 이 아프리카 방송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이 많은데 제 방송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의 소통, 공감, 힐링을 하고 저희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나중에는 돈도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적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좋아하는 것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점검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정말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로 돈을 염두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버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취직한 지 1년이 넘은 27살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한마디라도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지역 농협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제 생활에 행복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실적에 술에 성격도 나빠지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제가요 사실은 내일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에는 영어 컨텐츠를 진행을 해요. 영어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영어 컨텐츠 진행하는데 이제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동 영어 스피치예요. 그래서 뭐 연설이라던가 스피치 강연, 그 다음에 이런 기조 연설들 요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내일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조금 많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월요일날 내일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